안녕하세요. 87세 의학 자문가 이성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신가요?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는 게 겁나고 손가락이 굳어 단추를 채우는 것도 어렵진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76세.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허리는 굳어 삐걱거렸고 무릎은 작은 충격에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겁니다. 약을 드시면서 조심하세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87세의 저는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고 일주일에 2번 춤을 춥니다. 손떨림은 사라졌고 기억력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최근 검진에서 주치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혈관 나이가 60대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죠? 55년간의 의학 연구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관찰한 끝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90대까지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특정 5부위를 매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들이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이 관리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9세 박영수 님도 그중 한 분입니다. 74세,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어쩔 수 없겠지. 그렇게 포기하려던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5분씩 5가지 부위를 관리한 지 6개월 만에 통증이 사라졌고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자유롭게 걸어 다닙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5년 전만 해도 병원 신세였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남은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변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꼭 관리해야 할 5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잘 돌보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발입니다. 발은 매일 온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걸음을 걷지만 많은 분들이 발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씻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6,000개 이상의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발 건강이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발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78세 박철수 님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올 때부터 얼굴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당뇨도 있어서 발 저림이 심하고 이러다 영영 못 걷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발을 살펴보니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고 발가락 사이에는 습기로 인해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발목은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발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냥 씻기만 하는데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발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체온보다 살짝 높은 물에 소금 한 줌이나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넣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박철수 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발이 가벼워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났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만 해도 큰 변화가 옵니다.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을 바닥에 두고 발로 굴려보세요. 특히 발 뒤꿈치와 발볼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소화 기능까지 개선됩니다. 발가락 사이를 꼭 관리하세요. 이곳은 습기가 쉽게 차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는 습관만 들여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1세 김우철 님도 발가락 사이 무좀을 방치하다 감염이 심해졌고 결국 수술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발목, 유연성 운동도 필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몇 분만 투자해도 다리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신발만 잘 신어도 무릎 통증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지 말고 집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세요. 박철수님은 이 방법을 3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이에요. 이제 발저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지난 주말엔 손주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발 건강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이제 허리와 골반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위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몸의 중심을 이루며 작은 균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앉거나 서는 것조차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오면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지만 그때뿐입니다. 문제는 허리와 골반을 미리 관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73세 이미경 할머니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0년 넘게 요통으로 고생하면서 점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선생님, 이젠 너무 지쳤어요. 걸을 때마다 허리가 찢어질 듯 아프고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녀의 허리를 살펴보니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골반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제가 50년 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찾은 허리와 골반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앉은 자세에서 골반 기울이기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뒤로 기울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루 3분, 30회만 해도 허리와 골반의 유연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 운동을 하면 척추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활성화되어 허리를 더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워서 다리 끌어당기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양쪽 다리를 함께 당기거나 한쪽씩 번갈아 당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척추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줍니다. 매일 10초씩 5회만 반복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따뜻한 찜질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따뜻한 수건을 허리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근육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79세 정인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지만 이 방법을 실천한 뒤 2주 만에 아침에 한결 편하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세 유지가 필수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가볍게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서 있을 때는 양발에 체중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가 아닌 다리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경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10년 동안 날마다 겪었던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손녀와 시장에 가는 게 다시 즐거운 일이 됐어요. 허리와 골반은 몸의 중심입니다. 이 부위가 건강해야 활동성이 높아지고 일상의 질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3번째 부위, 바로 무릎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서고,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꼭 필요한 부위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참고 지내십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고 심지어 무릎이 아파서 바깥 나들이조차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81세 김정호 할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 밖에 나간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손주 운동회도 못 가고 아내 묘지도 찾아가지 못했어요. 이젠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끝날 것 같아요. 무릎을 살펴보니 관절액이 부족하고 주변 근육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무릎 뒤쪽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라며 진통제와 휴식을 권했지만 그렇게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릎은 매일 우리 체중의 4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딥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7배의 압력이 가해지죠. 그래서 무릎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움직이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통증을 줄이고 무릎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연구하고 경험한 무릎 관리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린 후 10초 동안 유지한 뒤 내리세요. 이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하루 3번만 실천해도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이 강해집니다. 놀라운 점은 무릎 근육이 10%만 강화되어도 통증이 40%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다리를 1cm도 들기 힘들었지만 3주 후에는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2번째로 무릎 뒤쪽을 마사지하세요. 무릎 뒤에는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어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무릎의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손가락으로 5분 정도 마사지해 보세요. 76세 박숙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무릎을 제대로 구부릴 수 없었는데 이 마사지 일주일 만에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하세요. 따뜻한 수건을 무릎에 올려 5분간 찜질한 후 얼음팩을 2분 동안 대줍니다. 하루 2번만 실천해도 염증과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84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수술 없이도 통증이 %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앉을 때는 무릎보다 엉덩이를 먼저 내리고 일어날 때는 등을 먼저 펴면서 일어나세요. 계단을 오를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올리고 내려올 때는 아픈 다리부터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지난 주말엔 2년 만에 아내 묘지를 다녀왔고 다음 달엔 손주 운동회에도 가보려고요. 드디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무릎은 우리의 움직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다시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째 부위, 목과 어깨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81세 정태영 할아버지는 매일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요. 진통제도 듣지 않고 약을 먹어도 점점 효과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검사해보니 그의 목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어깨는 긴장으로 돌처럼 뭉쳐 있었습니다. 문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목과 어깨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이 부위가 긴장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심지어 고혈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과 어깨를 건강하게 만드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목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10초 유지, 왼쪽으로 10초 유지, 턱을 가슴 쪽으로 숙여 10초, 천장을 보며 10초 유지하세요. 하루 3번씩 반복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목 주변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도 아침, 점심 후, 자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꼭 실천합니다. 덕분에 87세인 지금도 어깨 결림이나 두통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번째, 어깨를 풀어주세요. 어깨를 귀 쪽으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수건을 목과 어깨에 올려 15분간 찜질하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77세 장미숙 할머니는 30년 동안 진통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약 없이도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3번째, 베개를 바르게 사용하세요. 옆으로 잘 때는 어깨 너비와 같은 높이의 베개를, 등을 대고 누울 때는 낮은 베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83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15년간 지속된 만성 목 통증이 3주 만에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자세를 자주 바꿔주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목과 어깨가 굳어지기 때문에 20분마다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목과 어깨를 움직여 보세요. 정태영 할아버지는 한 달 후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통약 없이 아침을 맞았어요. 혈압도 내려가고 이제 손자와 바둑 두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5번째 부위, 손과 손목입니다. 단추를 채우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병뚜껑을 열 때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손이 굳어 가끔씩 저리거나 시큰거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의 힘이 약해지면 일상에서 많은 불편함이 생깁니다. 76세 송영희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한테 편지를 써주고 싶은데 손가락이 굳어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쓰는 게 힘들어서 아이를 안아줄 때도 조심하게 됩니다. 손에는 27개의 뼈, 수십 개의 관절, 34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부위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손바닥에는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 손 건강을 관리하면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제 손과 손목을 건강하게 만드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마사지하세요. 매일 저녁 5분간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40%까지 감소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과 손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손가락을 쭉 펴고 3초 유지, 주먹을 쥐고 3초 유지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2주만 실천해도 손과 손목의 유연성이 30% 향상됩니다. 세 번째, 손바닥 지압을 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 중앙부터 원을 그리듯이 눌러보세요. 82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 지압법을 실천한 후 만성 소화불량이 개선되어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일상에서 손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물건을 들 때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고 손목을 꺾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15분마다 손을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영희 할머니는 3달 후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손주에게 편지를 써줄 수 있어요. 함께 종이 접기도 하고 무엇보다 손이 아프지 않으니까 아이를 안아주는 게 행복해요. 손과 손목은 노년의 독립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부담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50년 경험으로 찾아낸 효과적인 통합 방법을 공개합니다. 핵심은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5분의 기적 방법을 따라오세요. 첫째,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하세요. 월요일은 발과 발목, 화요일은 무릎, 수요일은 허리와 골반, 목요일은 목과 어깨, 금요일은 손과 손목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85세 최영준 할아버지는 요일별 방법으로 바꾸니 부담 없이 계속할 수 있었고 6개월 만에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일상활동과 관리법을 연결하세요. 커피 마실 때 발 마사지, TV 뉴스 볼 때 허리 스트레칭처럼 말이죠. 87세인 지금도 화장실 가기 전 발목 돌리기, 신문 읽을 때 손 스트레칭을 합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79세 정순옥 할머니는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함께하니 서로 격려하며
즐겁게 계속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건강 일기를 써보세요. 83세 김영희 할머니는 3주 전 일기를 보니 그땐 양말도 혼자 신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쉽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떡해요. 너무 늦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70대, 심지어 80대에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법을 실천한 넉 달 후,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더 효과적이네요. 이젠 손주와 공원도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87세의 은퇴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 평생 소홀히 여겼던 5부위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단 5분만 투자해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75세 이상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시기죠. 이 지혜를 자신의 몸에도 적용할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세요. 매일이 선물입니다. 통증 없이 활력 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5부위 중 하나만 선택해 5분간 관리해 보세요. 내일 아침 작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후엔 더 큰 변화가, 한 달 후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5부위를 사랑으로 보살피세요. 그러면 몸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